도대체 강수한테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해? 장미애는 기력이 쇠한 장미애를 집에 데려다 주러 왔다가 독고탁에게 다시 한번 출생의 비밀에 관해 듣고는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문을 열고 나간 오광수가 마음 쓰여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죠. 착하고 자신을 잘 챙겨주는 오광수가 자꾸 마음에 걸려 속이 쓰리고 아팠는데 눈치 없는 독고탁이 그런 오광수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버에서 화를 내는 장미애를 본 독고탁은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죠. 그리고 독고탁은 뭔가 미심쩍다는 듯이 말하길 당신, 강수 얘기만 나오면 오버하고 난린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혹시 있는 거야? 그냥 독수리 오형제 중 한 명일 뿐인데 왜 그렇게 강수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고 그래? 천수, 흥수, 범수 얘기할 땐 관심도 없다가 강수 얘기만 나오면 눈빛도 짠하게 변하고 말도 버벅거리고 당황하고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여자야 당신. 장미애는 순간 강수가 자신의 친아들이란 걸 독고탁에게 들켰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애써 침착한 척하면서 말을 하길 그건 또 무슨 이상한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가뜩이나 세리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당신까지 이상한 소리 해대니까 나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아. 나 들어가서 잘 거니까 당신도 자든지 말든지 해. 장미애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고 독고탁은 그래도 뭔가 영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과거 술도가에 있던 시절부터 장미애는 유독 오광수만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장미애가 진짜 엄마 같다 말했고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엄마로 착각하고 두 사람을 모자 관계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은 독고탁은 비서를 시켜 말을 하길 아무래도 우리 와이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앞으로 어디 이동하거나 하면 뒤 좀 밟아봐. 그리고 와이프 전화 통화하는 내용들도 다 듣게. 핸드폰 감청 같은 거 할 수 없나? 그러자 비서가 고개를 도리도리 돌리면서 말을 하길. 핸드폰은 어플을 심어야 하는데 사모님이 꼼꼼하셔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통화를 집에서 하실 테니 집 안방과 거실에다 도청장치를 해놓는 건 어떨까요? 독고탁은 자신이 없는 집에서 장미애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혹시 그 내용 중에 오광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집안에 도청장치까지 다는 심각한 범죄까지 저지르기 시작했죠. 이러한 사실을 하나도 모르는 장미애는 다음날 자신의 오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그만 오광수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놔버렸어요. 장미애는 친구에게 울면서 말을 하길 애순아, 아무래도 내 업보인가 봐. 너 알지? 내가 술도가 앞에 두고 왔던 내 아들 강수, 우리 강수가 자기가 형제들하고 피가 다르단 걸 알고는 반쯤 넋이 나가서 우리 집 밖을 걸어 나가더라고. 우리 강수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인데 못난 엄마 만나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미안했는데 이제 가족이라고 믿었던 술도가 사람들마저 가족이 아니란 걸 알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나 정말 우리 강수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져. 장미애는 자신의 통화 내용이 모두 도청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울면서 통화를 계속했고 그만 이 내용은 독고탁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됐죠. 신라주조 회장실에 앉아서 통화 내용을 듣던 독고탁은 머리를 손으로 쥐어짜며 눈에 닥치는 대로 보이는 물건을 모두 다 벽과 문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어요. 큰 소란에 놀라 비서가 들어왔지만 독고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던져댔고 결국 트로피 하나가 비서의 머리에 맞아 비서의 머리를 찢어놓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피가 주르륵 비서의 머리에서 흘렀지만 냉혈한 독고탁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날의 이 사건은 독고탁이 과연 회장이란 자리에 어울리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 직원들에게 큰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한편 흥분한 독고탁은 급하게 차를 몰고는 장미애를 만나러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독고세리도 엄마 장미애에게 오범수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전하러 집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실신 상태인 장미애에게 독고세리는 오범수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할 거라며 말하길 엄마랑 아빠는 내가 교수님과 결혼할지 말지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어. 엄마 아빠는 술도가 사람들한테 큰 죄를 지었고 그 집안에서 태어난 교수님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지은 죄 내가 대신 사과하고 교수님 가족분들이랑 잘 지내려고 해. 여기까지 말을 하던 찰나 독고세리의 눈에는 평소 보지 못하던 반짝거리는 무언가가 눈에 확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도청장치였죠. 독고세리가 말을 하다 말고 고개를 숙여 도청장치를 꺼내 장미애에게 보여줬고 장미애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장미애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하기라니 이제 도대체 뭐니? 이런 게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뭘 위해서 이런 걸 둔 거야? 그러자 독고세리가 알았다는 듯이 말을 하길 엄마, 이런 걸 설치할 사람은 우리 집에 아빠 한 사람밖에 없잖아. 도대체 아빠랑 엄마랑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이거 나 때문에 설치한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자 장미애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이 독고세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으니 장미애는 그동안 꽁꽁 감춰왔던 진실을 독고세리에게 털어놓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오광수가 사실 자신의 친아들이며 독고세리의 이복형제라는 말을 하였고 독고세리는 그만 기절할 것 같았어요. 독고세리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도 못한 채 말하길 엄마, 농담하는 거지. 농담하지 마. 나 너무 무서우니까. 교수님 동생이 나랑 형제라니.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독고세리가 엄마 장미애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동안 독고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미애와 독고세리는 독고탁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특히 착한 독고세리는 혹시나 이 사실을 독고탁이 알고 장미애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을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독고탁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장미애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안전한 곳에 함께 가야겠다고까지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독고탁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도청장치를 벽 쪽으로 던져버리고는 장미애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 전화로 친구랑 이야기한 게 사실이야? 나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애가 있었고 그 애 강수를 술도가 앞에 버린 미혼모가 바로 장미애 너였던 거냐고 내가 묻잖아. 장미애는 그렇다고 사실을 말했고 가뜩이나 혈압이 높은 독고탁은 그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혈압이 높아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독고세리는 쓰러진 독고탁을 붙잡고는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장미애는 119를 불렀죠. 독고탁은 그 자리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야 말았습니다. 장미애는 그날 부로 병실 앞을 지켰고 독고세리는 오범수를 만나러 술도가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오광수를 보았죠. 하지만 오광수가 자신과 이복형제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오범수와의 결혼이 어려워질까 걱정이 된 독고세리는 사실을 말하지도 못한 채 오광수의 주위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홀로 눈물을 흘리는 오광수를 본 독고세리는 마음이 약해졌고 자신이 오범수와 결혼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옥 속에 있는 오광수를 도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독고세리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하길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니 전해드릴 게 있어요. 이거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라고 말하며 도청기를 손에 쥐어줬고 오광수는 이게 뭐냐며 의아해했죠. 독고세리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된다면서 그 속에 오광수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오광수는 방으로 들어가서 장미애가 친구와 함께 자신을 걱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는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듣게 되었고 자신의 엄마가 장미애임을 알게 되었죠. 언젠가부터 장미애만 보면 왠지 신경이 쓰이고 뭔가 측은하고 짠하게 느껴질 때만 해도 그냥 그런 감정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자신의 친엄마였다니 오광수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오광수는 장미애가 원망스러우면서도 왠지 마음이 쓰여 독고탁의 간호를 하고 있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오광수는 장미애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장미애는 오광수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때 독고탁의 심장에 붙여놓은 장치에서 삑하고 긴급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독고탁은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죠. 깜짝 놀란 오광수는 독고탁을 살려보겠다고 의료진이 오기 전 골든타임 동안 독고탁의 몸에 올라가 긴급하게 심장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지만 오광수의 힘으로 독고탁을 살리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게 독고탁은 생사의 위기만 간신히 넘긴 채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죠. 한편 평소 독고탁의 인품이 회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던 직원들은 독고탁이 병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사회를 소집하여서 독고탁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했던 독고세리가 후계자로 적합하다고 추천했지만 독고세리는 자신은 주식만 많을 뿐 아직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에 불과해 경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대신 적합한 경영자를 추천하겠다며 오광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독고세리는 전통 기업 술도가에서 태어나 전통주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링스호텔에서 경영팀으로 근무까지 한 오광수가 젊은 인재로 적합하다면서 신라주조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줄 거라 말했죠. 오광수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오광수를 회장 자리에 추대하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